2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분석부터 먼저 하죠. 전체 집합을 10 이하의 잔수의 집합을 두었고 원소 n에 대하여 부분 집합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두었다. 이때 기억, 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F8이 뜻하는 게 뭡니까? 집합 X의 부분 집합 중 이 8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얼마냐, 그게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즉 8을 최소의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집합 X의 부분 집합은 8은 반드시 가져야 되죠. 8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1에서 7까지의 원소는 어떻습니까? 1부터 7까지의 원소는 가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8이 최소의 원소가 돼야 되므로 1부터 7까지의 원소는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9하고 10은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죠. 10이라는 원소도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는 거죠. 8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1부터 7까지는 반드시 가지면 안 되고 9하고 10은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니까 옵션이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에서 2의 제곱.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4개니까 F8은 4가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게 되겠죠. 그 다음 니은 하기 전에 디귿 먼저 하겠습니다. 디귿은 F1이 뜻하는 건 뭡니까? F1이라고 하는 거는 1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X의 부분집합의 개수잖아요. 그럼 F1이라는 거는 결국 1은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리고 2, 3, 4, 5, 6, 7, 8, 9, 10은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고 각각 옵션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F1은 얼마다? 이게 9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F3 같은 경우에는 1하고 2는 반드시 가지면 안 되죠. 만약 갖게 되면은 3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3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리고 4부터 10까지는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F3은 2의 7제곱.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럼 F5는 뭐가 될까요? F5는 2의 5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7은 2의 세제곱, 그리고 F9는 2, 그리고 F10은 1이 되겠죠. 그래서 F1 더하기 F3 더하기 F5 더하기 F7 더하기 F9 이 수들을 다 더해 보시면 682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고요. 디귿 구하면은 니은은 바로 나오죠. A가 B보다 클 때 FA보다 FB가 커야 된다. 근데 여기만 딱 봐도 F1보다 F3이 더 작으니까 니은은 바로 틀린 보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 디귿. 2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 일단 전체 집합을 21 이하의 자연수라고 두었고 두 부분 집합 x, y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x와 y의 합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17개고 교집합은 원소가 딱 하나만 존재한다. 그리고 집합 x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는 서로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고 y의 모든 원소의 합을 sy라고 할 때 이거의 최대값, 뺀 거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집합 x는 최대로 많은 원소를 가지고 큰 원소들을 가져야 될 거고요. y는 원소를 조금만 가지고 수도 작은 수를 가져야 이거의 값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집합 x를 먼저 구성을 해볼 건데 x는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하면서 최대한 많은 원소 그리고 큰 원소들만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21, 20, 19 이런 것들은 서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임의의 서로 다른 원소들은 서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어디까지 배열할 수 있습니까? 11까지 쭉 배열할 수 있죠. 만약에 10 하나가 더 들어왔다면 10하고 20은 서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집합 x는 11부터 21을 원소로 가지게 하면은 이 x의 원소들의 합이 최대가 될 거란 말이죠.
어쨌든 이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 11개가 된다. 그 다음 이제 집합 Y를 구성할 건데 일단 교집합이 원소가 한 개는 존재해야 돼. 그런데 21 같은 거를 가지면 뺐을 때 최대가 되지 않을 거니까 집합 X에 있는 원소 중 가장 작은 원소인 11 얘 하나만 교집합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7개가 돼야 되니까 집합 Y는 원소가 몇 개가 돼야 된다? 얘가 7개를 가지면 되겠지. 교집합 11을 하나 더 가지고 그래서 Y는 작은 원소부터 1부터 6까지 이렇게 배열을 하면은 집합 Y의 원소가 7개가 되면서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는 17이 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1 이게 하나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끝났습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에서 집합 Y의 모든 원소의 합을 뺀 거 얘를 여러분 잘 계산을 해보면 아마 144가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약간의 수학적 센스만 있으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9번 풀어보겠습니다. 29번 전체 집합은 O 이하의 잔수 두 부분집합 A하고 B에 대하여 X는 집합 U의 부분집합인데 A와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 B와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와 이거 골치 아프죠? A와도 겹치는 게 있고 B와도 겹치는 게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나중에 배우게 되면 좀 더 쉽게 보일 수 있을 텐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즉 전체 U의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뭘 뺄 거냐면은 반대의 경우 즉 위에 이 경우 X교집합 A와도 공집합이 아니고 X교집합 B와도 공집합이 아니다의 반대는 뭐죠? 저거의 반대. 여러분 명제 배웠죠?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이죠. 저거의 반대의 경우는 X교집합 A가 공집합이거나 또는 X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이거인 부분집합 X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즉 얘를 A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 B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 반대 X의 모든 개수에서 공집합이 되거나 교집합 B한 게 공집합이 되는 반대의 경우를 빼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지. 그럼 먼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해서 32고요. 그 다음 뭘 빼면 됩니까? 여기 또는이 나오면 합집합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X교집합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1하고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죠. 1하고 2가 X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옵션이 3, 4, 5 즉 2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경우에는 이제 2, 3, 4를 갖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나머지 옵션인 1하고 5는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고 2의 제곱. 근데 여기에서 뭘 빼줘야 되니까 이 두 개의 합집합인 경우가 뭡니까? 즉 1, 2, 3, 4를 모두 다 갖지 않는 경우 중복되는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이죠. 중복되는 경우를 빼줘야 되죠. 그게 2의 1제곱에서 2만큼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은 32에서 빼기 10을 해서 결국 만족하는 U의 부분집합 X의 개수는 22개. 일단 이제 30번 풀어보겠습니다. 30번은 집합 U의 부분집합 A, B가 가조건과 나조건에 만족하여라.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여기에서 드모르간 법칙을 쓰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즉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1하고 7이라는 거죠. 일단 뭐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 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죠.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를 대략적으로 그리고 전체 집합 U가 있고 교집합의 원소 3하고 5가 있고 합집합의 여집합에 1하고 7이 있고 나머지 남은 원소가 뭡니까? 2, 4,
6, 8이 남았죠. 나머지 원소 2, 4, 6, 8이 남았는데 집합 A의 원소의 합이 집합 B의 원소의 합의 2배가 되도록 적절히 잘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끼워 맞춰 보면은 여기가 6, 8이 오고요. 여기 4가 오면 될 겁니다. 이거는 적절히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SA가 뭐가 되냐면은 24가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 SB가 12가 돼서 2배가 되죠. 어쨌든 답은 24.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1번 읽어보시면 학생 30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A를 방문한 학생이 17명, B를 방문한 학생이 15명. 지역 A와 B 중 어느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의 수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두 개의 곱을 구하시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최대가 되는 경우와 최소가 되는 경우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전체 집합에 어쨌든 학생이 30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 어느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의 수는 결국 어느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의 수를 구하라는 거는 이 영역과 이 영역, 이 영역과 이 영역에 사람이 몇 명 있냐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 영역에 사람을 최소로 먼저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최소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여기랑 여기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A를 17명, B를 15명 방문했으니까 여기에 몇 명? 15명을 집어넣었을 때 이 나머지 영역이 최소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A를 방문한 학생이 17명이 되기 위해서 여기 2명을 집어넣고 어느 지역도 하지 않은 학생을 13명이라고 하면 그때가 최소값 m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우 최소값 m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리죠. 그 다음 이제 이 영역과 이 영역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집어넣을 거면은 여기랑 여기에 최소한으로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최소한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랑 여기에 아무도 안 넣으려고 봤더니 17 더하기 15 하면은 32가 돼가지고 30명을 넘긴단 말이지. 그래서 최소한 교집합에 2명은 넣어야 되고 여기 15명, 여기 13명을 넣었을 때가 그때 최대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28. 그램으로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은 56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단 간단한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하이라이트 문제죠. 아마 집합다는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제 분석 자체부터 좀 어려웠을 건데 먼저 AK가 뭔지 분석을 해보고 B라는 집합이 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AK라고 하는 거는 X들을 모아왔는데 어떤 X를 모아오냐면 X 곱하기 Y-K가 30이 돼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Y는 전체 집합 U의 원소야. 그러면 X는 자연수고 여기 Y-K 이런 것도 다 자연수겠죠. 밑에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는 30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X가 될 수 있는 후보가 30의 약수인 1, 2, 3, 5, 6, 10, 15, 30 이런 거겠죠. 그런데 X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X가 1이 되면은 여기 Y-K가 30이 돼야 되잖아? 그쵸? 너무 말로 했냐요? 그래서 만약에 X가 1이라면은 Y-K가 30이 돼야 되니까 즉 Y가 30 플러스 K인데 전체 집합이 22야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20보다 커버리니까 X는 1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최소한 뭐부터 시작한다? 2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AK가 될 수 있는 원소는 어쨌든 2부터 시작해서 3, 5, 6, 10, 15 그리고 X는 30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전체 집합이 20 이하의 자연수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집합 B는 바로 뭐이십니까? 집합 B는 5분의 30마 x, 이 어떤 x들을 모아왔냐면 5분의 30마 x가 20 이하의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분자인 30마 x가 뭐다? 5의 배수가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 뭐 30 빼기 x가 뭐 3 이런 거 돼버리면 분수가 돼가지고 전체 집합 U의 원소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될 수 있는 x들은 뭐가 됩니까? 집합 B는 5, 10, 15, 20 원소가 이와 같이 4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2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는 N, A, K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이게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뭘 분석하느냐?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AK에 대한 B의 차집합과 같은 말이죠. 이게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AK는 2, 3, 5, 6, 10, 15 이거의 부분집합이고 여기에서 50, 15를 빼버리면 결국 AK에 대한 B의 차집합은 될 수 있는 게 2, 3, 6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분석이 되신다면은 문제 한 50%는 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어떤 경우를 생각할 거냐면은 얘가 2를 가질 수도 있고 3을 가질 수도 있고 6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먼저 2를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만약에 2가 A, K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라면은 2는 AK의 원소이니까 여기 2 대입해 보는 거죠. 여기 X 대신에 2 대입해 보세요. 2 곱하기 Y 빼기 K가 30이 돼야 되죠. 이거 인 경우로 할까요? 그러면 Y-K가 15니까 Y는 뭐죠? Y는 10 더하기 K인데 문제 한번 잘 읽어보면 Y는 전체 집합 U의 원소니까 10 플러스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까? 2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20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래서 K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들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뭘 나열할 거냐면은 될 수 있는 Y와 K를 순서상의 집합으로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K가 15가 돼야 되죠. 그쵸? 2 곱하기 15가 30이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그 Y, K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냐면 16,1 그리고 17,2 18,3 19,4 20,5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가능한 K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2, 3, 4, 5 즉 가능한 K는 1부터 잠시만요. 여기 10이 아니고 15죠. 이 부분이 10이 아니고 15죠. 제가 약간 미스를 했네요. Y가 15 플러스 K여서 K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제가 이 부분 좀 미스했습니다. K는 5보다 작거나 같아서 될 수 있는 K는 1, 2, 3, 4, 5를 가질 수 있다. 언제? 2가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인 경우에는 K가 1, 2, 3, 4, 5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좀 귀찮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다 해보면은 문제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3이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인 경우, 즉 3을 포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는 이제 똑같습니다. 3 곱하기 Y 마이너스 K가 30이 돼야 되죠. 즉 Y가 뭐다? Y가 10 플러스 K죠. 근데 Y는 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맞나요?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 경우 K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또 될 수 있는 y, k를 순서상으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y-k가 뭐가 돼야 됩니까? 10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11,1, 즉 차가 10이 돼야 되니까 12,2 그리고 13,3 이렇게 시작해서 땡땡땡 20,10 이런 것들을 이제 y, k의 순서상들을 가질 수 있죠. 뭐 어쨌든 k는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k가 1, 2, 3부터 4, 5, 6, 7, 8, 9, 10까지 가질 수 있어. 언제? 3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면 됩니다. 세 번째, 6을 가지려면은 A, K 교집합 B의 여집합에 6을 가지려면은 어떤 경우입니까? 뭐 똑같이 하면 돼요. 6 곱하기 y-k가 30이 되는 경우지. 즉 y가 뭐 5 플러스 k죠. 이번에 5 플러스 k이고 얘가 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어떨 때?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 6이라는 원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능한 y, k의 순서상들을 한번 다 나열해보면 y가 20이고 k가 15일 때, 왜냐하면 이제 y-k 얘가 5가 되면 되니까 y와 k의 차가 5가 되면 되지. 그 다음에는 이제 19이고 14일 때, 그리고 18이고 13일 때부터 시작해서 y가 6이고 k가 1일 때까지, 즉 k가 1부터 15일 때는 6을 A, K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로 갖는다라는 거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지. 문제 보면은 A, K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단 하나만 존재해야 돼. 단 하나만 존재하게 하려는 이 K의 개수를 찾아내어라라는 거지. 어떻게 될까? 한번 여기 잘 보세요. K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 경우 2를 포함할 거고, K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3을 가질 거고, K가 15보다 작거나 같으면 6을 가지겠지. 맞아요. 그러면 K가 자 어떨 때 뭐가 돼야지? K가 뭐가 돼야지 이제 원소 A, K 여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단 하나만 존재할까? 감이 오십니까? 일단 이 K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K는 10보다도 작거나 같은 거고, K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1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2, 3, 6의 다 같죠. 이해되십니까? K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거이면 이제 명제를 배웠다면 이해가 될 텐데, 이거이면 K는 10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이면은 당연히 K가 15보다 작거나 같아가지고 첫 번째 K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원소 3개를 다 갖게 되죠. 2, 3, 6을 다 가지게 된다는 거야. 되나요? 이제 이 경우 한번 생각해봐. 근데 K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고 K가 이제 6보다 커버리면 이제 2라는 원소를 갖지 않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K가 이제 6보다 커버린 경우, 즉 여기다 적을까요? 이제 K가 만약에 이제 6보다 크고, 그리고 거꾸로 적을게요. K가 만약에 6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아 버리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당연히 15보다도 작거나 같은 경우여서 이 경우에는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앞에 있는 2는 갖지 않고 이제 3, 6을 갖게 되겠죠. 이 빠지는 이유 아시겠죠? K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2를 원소로 가지니까 이제 K가 6보다 커져 버리면은 2는 가지지 못하고 3은 갖게 되고요. 이제 1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15보다도 작거나 같은 게 돼서 6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끝났어요. K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3이라는 원소를 갖게 되니까 K가 이제는 10보다 커버리고 15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뭐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은 6이라는 원소 하나만 갖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는 11, 12, 13, 14, 15 이렇게 돼서 총 5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